어, 자, 지금, 수박 관련해가지고, 한국, 그리고, 중국 척,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중국은, 2006년도에 중국은 우리보다 이 무형문화재 제도, 그러니까 중국 문화부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그 제도가 늦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2006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대한수박협회에서 전성하는 계보는 송창열 선생님 그래 천일룡 계보, 그 다음에 뭡니까 민한식 선생 계보, 그 다음에 김달순 계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김달순 어른이 생물 연도가 확실합니다. 1886년에 출생해서 1962년에 작고하셨어요. 이분이 일제강점기 때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거는 어떤 생계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그때부터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 땅이지, 중국 이제 국가를 중국이라고 할 때 중국 북한 해산시 바로 건너편이에요. 장백현 조선족 자치원에서 거기 뭡니까 자제인 이제 김학천, 그다음에 김학현 막 이런 분들이 그거를 하셨어. 그런데 중국 문화부에서 2006년도에 중국 국가권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중국식으로는 비물질 무형유산입니다. 그걸 지정하려고 했는데 김학천 선생이 이미 작고한 뒤였거든. 그리고 김학현 선생님이 그때 장비현에 계셨는데 중국 문화부에서 그 시골까지 찾아왔더라 이거야. 그거 지정하겠다라고. 그러면서 누가 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래. 그런데 뭡니까 김달순 계열은 알려지기는 수박춤이다 이렇게 명칭이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이게 상대 그러니까 혼자 자기 몸을 치면서 이렇게 장단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표정 어떤 뭐 행위 뭐 이런 그리고 뭡니까 이게 삼포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포수 영향이 그러니까 문화란 게 주변의 것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의 또 어떤 독특한 특징을 가진 이 또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삼포수 영향이 있는데 얘기하면 기니까 그런데 함경남도에 이런 예전에 뭡니까 노루나 막 곰, 막 멧돼지 막 이런 거 잡고 하는 이제 삼포수가 있었습니다. 삼포수는 뭡니까 구함할 때 있었지. 뭐 일제강점기 때도 삼포수들이 뭡니까 이 조선이잖아 그때. 그리고 범을 잡았잖아. 사냥을 했잖아. 삼포수 영향이 있어서 동물 소리라든지 이런 거를 좀 모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올무 있잖아. 올무. 이렇게 둥글게 해가지고, 산짐승이 지나가는 이제 길목에 그걸 해놓으면, 이게 이제 노루라든지 지나가다 그 목이 툭 걸리면 이게 동물이란 게 그렇잖아요. 뭐 노루나 멧돼지가 무조건 막 잡아 당기고 도망가려고 하다 보면 올무가 더 쪼이거든. 그런 올무를 만들어서도 이거를 그리고 수박춤이라고 하는데 그걸 했고, 그 다음에 표범을 흉내내는 어떤 도약, 그거는 이제 뜀뛰기지.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제자리에서 구르는 거. 그거는
뱀을 흉내낸다 그랬거든. 그런 어떤 삼포수 어떤 영향도 있어. 그런데 그걸 중국 문화부가 국가급으로 지정하겠다 해서 그때 수박춤하고 그다음 안도현의 학춤하고 몇 가지 이거를 조선족 문화를 국가급으로 지정하려고 했는데 김학천 선생이 작고하고 김학현 선생님 혼자 계시니까 그분 말씀이 막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왜? 평생 그 둘이서 그지? 그 어떤 문예 활동할 때 형은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저 김학현 선생은 이제 장단치는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짝을 맞춰서 했거든. 그렇다고 해서 김학현 선생이 그거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표현을 하거나 그지? 그런 것은 김학천 선생보다 조금 부족한 건 맞아.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이런 어떤 동작적인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까 했던 그런 어떤 행위들, 표정, 이런 걸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표현은 좀 부족하셨지. 어쨌든, 그 김학현 선생님 혼자 이렇게 뭐 하려니까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내가 또 막 꼬장 부린 게 있어. 그렇게 하고 그 2006년이잖아. 그 다음에 내가 2007년도에 문화재청에서 전성현황 등록 신청할 때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간 거야. 그걸 한국에 그 자료를 다 가져오려고. 그렇게 해서 그때 김학현 선생님 댁에서 나한테 그 직인을 그 인감 도장 찍어가지고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유일한 전수자다 해가지고 나한테 그거를 써주셨어. 내가 그걸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이제 문화재청에서도 조사가 됐었는데, 자,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2006년이죠, 중국 문화부에서. 근데 수박춤에는 그 김달순 계열에서는 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무용적인 것을 하고 격투를 재현하는 게 있어. 그리고 그 어떤 형식 외에 이 무예적인 동작들이 다수가 채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대한검대 부회장 지내셨던 김재일 선생님, 그분은 이 무예계 원로시지. 그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평생 내가 알기에 이제 60대기 전까지는 일본 켄도잖아. 그거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자괴감을 느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부터 우리 이 전통 어떤 이제 무예들, 전통적인 것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채집을 또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한국에 또 초청돼가지고 비교 검증이 다 돼서, 그래서 춤이라고 하지만, 이 민속으로 전해지니까 무예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2006년이고, 그 다음에 2007년, 내가 중국 갔다가 와가 2008년도 문화재청에서 또 조사가 나왔었지. 자, 그 얘기 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중국에서 끈질긴 거야. 내가 상소리는 안 하겠는데 이게 중국 인민정부 산시성 인민정부에서 이게 공고를 한 거예요. 2017년에 수박을 중국 산시성 성급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한 거, 그거 공고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박술이라고 돼 있어. 수박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한자 수박을 쓰고 우리가 수박키라고 하듯이 그거하고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지정했는데 2017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한번 지정 성급 무형문화재 지정해뒀으면 된 거 아니야? 근데 2021년에 또 지정을 했어. 이거는 산시성 내에, 그러니까 이게
시가 있고 그다음에 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잖아.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저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특별시 도 뭐 그다음에 국가 이렇잖아. 그것처럼 이게 신핑시라는 시에서 또 시급 무형문화재로 또 지정을 해서 그 2017년, 2021년까지 그 뒤에는 내가 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그 연변대학교 체육학과의 그 이제 교수분한테 그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저기 위챗으로 내가 이걸 물어봐서 수박이 역사가 있는데 산시성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중국 내에서 중국 자체 내에서 그걸 대표적으로 그렇게 저 고유명사로 저 지정을 했잖아. 수박이라 해가 수박술이나 수박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수박이라 지정을 하면 그 밑에 하부 카테고리인 이 태국권, 소림권, 홍권, 통백권 이런 것들이 다 중국에서 먼저 중국의 국가급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 근데 이런 쪽에서 반발이 없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답변이 중국에서 문화재는 지방도시급으로부터 성급, 최종 국가급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자, 중국에서 이 수박이라는 것은 큰 범주에서 고구려 수박이 아니라 전 중국 문화권에 존재하는 다종다양한 수박의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현지 교수조차. 이 얘기가 뭐냐? 산시성에서 수박을 지정했는데 이게 고구려 수박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범주에서 전 중국 문화권에 중국 문화권을 중국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중국 저 정부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예전에 저 중국 식민지 속국이었다 하잖아. 그 얘기요. 중국 산시성에 지정된 수박이 한나라 그 때부터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측에서 그때부터 전 중국 문화권으로 전파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고구려 쪽으로도 전파가 됐다 이거야. 그럼 고구려 수박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 하부 카테고리에 놓인다고. 그리고 고려 조선으로 내려오면서 우리가 수박을 한 것은 이 문헌 기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어떤 구한말 이후에 실제 행위자들이 이게 다수가 있거든. 확인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우리 고유한 것이 아니고 중국에서 전파가 된 하부 카테고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문화재청에 대응 요청을 했습니다. 대응 요청을 공문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서면 자문을 받아서 자문위원을 위촉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의견서를 이제 당사자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거기에는 이제 의견을 서신 분 뭐 성명이나 소속 이거는 개인 정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내용만 보내줬습니다. 뭐 이거는 얘기를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문화재청에서 저한테 보낸 그 서면 자문 의견서입니다. 이게 문화재청에서 의견을 받아서 왜냐하면 내가 중국 측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자 한자 문화권에서 사용된 수박 용어에 대한 의견 이렇게 해서 현재 중국은 수박 중국식으로는 수보 이러지 그리고 또는 솔교 솔각 등으로 불리우는 신체 격투 문화를 국제화하긴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 산시성에서 2006년도에 조선족이 하던 그 수박을 수박춤이지만 거기에 격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그게 저 고구려하고 직접적으로 그게 저 연결이 된다. 그렇게 저 이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 국가급으로 지정하겠다고 저 나선 거지, 2006년도에. 근데 그게 다행히 그 전에 김학천 선생이 작고를 하셨고, 내가 꼬장 부리고, 김학천 선생님이 저기 그 전에 2003년도일 겁니다. 한국에 이렇게 오셨거든. 그때 한국에서 전성해 가기를 바란다 라고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꼬장을 부린 거지. 그것도 있고, 김학현 선생 본인도 막 부담되고, 그 다음에 그때 중국에서 무형문화재 제도가 처음 시작하니까 뭐 문화재 이거를 신통작게 생각하던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김학현 선생은 중국 공공기관인 장백현 문화관 관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연금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받는. 그리고 그분은 중국 그 장백현에서 그 유지 공공기관 문화관 관장까지 하셨고 연금도 있고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 없으면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 우리 척으로서는 다행이지. 그것도 그게 중국 척 국가급으로 지정되었으면 원래 함경남도 이게 단천에서 하던 건데 우리 그 문화유산인데 중국은 지금 뭡니까? 조선족이 하던 씨름도 중국 국가급으로 지정해놨잖아. 자, 그런데 중국에서 저기 뭡니까? 2017년 산시성, 21년, 그 다음에 저 신핑시, C급으로까지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놓고 이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계속 움직이지. 그러니까 민간 차원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지금 국제 스포츠화 해간다고. 그런데 한국은 어떠냐? 내가 대응 요청을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이제 서면 자문 받아서 이렇게 보내줘서. 근데 이 내용은 뭐 크게 불합리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수박이다라고 하는데 한국에도 이 수박이 있지. 그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박이라는 명칭이나 역사가 있잖아. 그리고 지금 대한수박협회에서 해가는 이 수박은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통무예진흥법 법률에 따라서 조사 연구한 그 결과 발표에 전성 종목으로 발표가 돼서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존재를. 자, 그래서 중국 측하고 우리 측하고 용어가 이렇게 같다고 해서 동일한 신체 문화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그리고 동일한 같은 신체 문화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뭐 여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즉 산시성에 지정되어 있는 그거는 그쪽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전성된 게 아니여. 그 자기들이 그러면 쉽게 해서 명나라 때를 보자 이거야. 명나라 때 기호신서가 있잖아. 기호신서의 권법이 그게 권법은 수박을 별칭이니까 그게 명나라가 한족들 국가잖아. 응? 한나라하고 그다음에 명나라하고 그 명대의 척계강이 그걸 정리한 그 권법 그게 수박이거든 중국 측에서.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거기 지정을 하면은 자기들 입장에서 좋겠지. 근데 그게 어떤 전성 경로가 없는 거야 중국 측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중국 산시성하고 신핑시에 지정된 거는 전성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동작들 어떤 수박 관련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재현했다. 그렇게까지는 우리 측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지정해놔, 내가 무슨 얘기 하려 했노? 그 중국 측에서, 지정한 이제 수박, 그리고 우리 측 수박, 이 명칭이 같이, 그 다음에 역사는 중국에서는 한서에 그게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문헌적인 것은 그 후지 고려사부터 있지. 근데 유형적인 것은 어떤 저 고대 고구려 어떤 벽화에 수박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 벽화에 수박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형적인 유형물이 있습니다. 그 한나라하고 크게 시대적으로 이게 차이가 나지도 않아. 그런데 중국에서는 자기들한테서 전파가 됐다 이거야. 전 중국 문화권으로. 그럼 우리가 그러면 중국 하부 카테고리가 되고 평생 걸쳐서 해봐야 그 내가 상소리 하기 싫은데 중국 무술 하부 카테고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자꾸 하시는 어른들 명예도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거는 자긍심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문화재청에 대응 요청을 했었고 이제 서면 자문 의견서에 명칭은 같은데 이게 동일한 신체 문화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여기까지 내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중국 측 산시에 지정된 것과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전통 이 수박은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어떤 중국 국가 정부가 움직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어떠냐 이거야. 지금 전통무예 진흥법 관련해가지고 수박이 전송 종목으로 발표가 되어 있지만 그게 2019년이에요.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2차 기본계획 이제 그걸 한다고. 왜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그 문체부에서 이제 지금 뭘 하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전혀 없어. 그 중국하고 그 우리하고 이런 어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뭡니까 정책이 이게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에서 내가 두 편을 짧게 문화체육관광부 관련해서